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정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, 참, 이 피바다가 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좀 크게 무너지면서, 뭐, 어제는 40.7K까지도 찍기는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알트코인의 퀀텀 점프가 좀 먼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의 퀀텀 점프가 좀 뒤로 밀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, 그런데 오히려 저는 좀 역설적이게도 이 알트코인의 퀀텀 점프는 이제 진짜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렇다면 먼저 어제의 이런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짚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, 어제 그 하락이 나왔던 시점이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, 시간이 어젯밤 8시쯤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한 45K 있던 그 가격이 이렇게 급락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40.7K까지 떨어졌었는데, 그런데 요 8시쯤에 어떤 소식이 나왔었냐면,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요 기사에 나온 시간을 보시게 되면 7시 53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이니스 기사인데, 그래도 이 코이니스가 좀 발빠르게 뉴스를 전달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뭐 정확히 이 시간은 아니겠지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긴 할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기사였냐면, 이 매트릭스 포트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미국의 SEC가 1월에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할 전망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 시간대에 나오고 나서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뭐 어떤 전문가는 뭐 90% 이상이다, 그리고 뭐 빠르면은 다음 주 안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오히려 갑자기 이 승인이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면서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줬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하락의 원인일까? 그럼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저는 단순히 이것은 하락의 재료로 쓰였던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런 급락을 어떻게 보면 좀 세력들, 뭐 고래들, 이 마켓 메이커들의 완벽한 작업에 의한 하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의 퀀텀 점프는 그 시간이 좀 더 미뤄졌다라고는 보지만,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역설적이게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의 퀀텀 점프는 이제는 점점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번 이 급락을 어떻게 보면 좀 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세력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,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저히 이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어떤 코인보다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장을 이끌었고, 또 그에 따라 알트들 역시 또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왔어요.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세력, 고래, 뭐 마켓 메이커들은 이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세력들이 과연 여기에서 만족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, 당연히 이제는 그 다음 타겟을 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코인 시장이나 또 이 미 증시가 지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달째 지금 과열 상태를 보여왔던 것이 또 팩트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했지만, 또 알트 역시 함께 뭐 그 상승폭은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,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알트코인의 가격이 또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
그렇다면 지금 이 과열된 시장을 한번 좀 꺼트려야 되는데,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껏 과열되어 있을 때 이 세력 역시 함부로 시장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인간의 탐욕이 또 엄청 무섭기 때문에 과열된 시기에 함부로 접근을 했다가 탐욕에 의한 매수세가 이 세력들의 작업을 오히려 먹어 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세력 입장에서도 과열을 꺼트릴 적절한 타이밍이 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, 그래서 그것이 제가 계속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왔던 이 전반적인 이 자산시장의 매크로적인 요소에 달려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새해 첫 이 미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, 그런데 새해 첫 출발을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, 또 이 채권 수익률에서도 좀 이상 징후가 보였고, 또 이 달러 지수도 새해 들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바닥을 찍고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난주에 이 나스닥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 8주 동안의 상승세에 그 마침표를 찍고 이렇게 음봉 전환됐다라고 이 부분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좀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 부분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,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인 이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갈 때쯤 어제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제 이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ETF 승인 거부의 이 전망 기사는 단지 하락의 재료로 쓰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.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세력이 무엇을 얻었을까,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, 그러면 과연 세력이 어제 이 급락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어제 이 비트코인이 하락한 시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, 다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,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이 이렇게 약세로 좀 가고 있다가 새해가 들면서 갑자기 이런 슈팅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45.8K까지 터치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 세력들은 이제 뭐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고점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맞지 않은 것 같고,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세력들은 가장 높은 가격에서 지금 큰 수익에 이 차익 실현을 했고, 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요 소통방에서도 공유한 게 있었는데,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게 어제 그 폭락 당시에 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청산 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, 그런데 지금 요 빨간색 선이 요 롱베팅 물량을 가리키는 건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롱베팅 물량이 완전히 지금 청산이 돼가지고 요 공간이 텅텅 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에 반면에 지금 이 숏베팅 물량은 이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요 발을 봐도 지금 다 청산이 돼가지고 뭐 롱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바이낸스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, 전체적인 이 거래소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이 롱 물량이 완전히 지금 청산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세력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이미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롱 청산을 시키면서 또 엄청난 이 수익을 거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세력이 얻은 게 뭘까? 그것은 어제의 급락으로 이제 이 알트코인의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대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이더리움까지도 제외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보시면 어제 급락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면,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때가 그 시점을 되돌려 보면 이때니까 지금 12월 초에서 그 중순 때까지의 가격대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꽤 매력적인 가격대의 그 시점까지 터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아직 뭐 조정이 완벽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력들은 본격적인 알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 이더리움이
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또 리플 역시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이더리움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이 7년을 이어온 이 상승 추세선에서 그 끝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좀 슈팅이 나올 자리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어제 이 급락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요 지지선이 또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알트 상승기를 위해서 이더리움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정이 끝났고 바로 이 상승기가 온다는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진짜 중요한 것은 이 ETF 승인 여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분위기, 특히 이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이 미 증시가 꺾이는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새해 첫 5거래일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어제도 이걸 보시는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좀 빨갛게 물들면서 이걸 또 보시면 결국엔 어제는 이 다우존스마저 0.7% 정도 하락을 했고 S&P 500도 0.8%, 나스닥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또 1%가 넘는 이런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증시도 그렇고 또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앞으로 좀 더 꺾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들 역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 급락은 이 세력들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제는 이 비트코인 중심이 아닌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중심에 특히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장세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변화의 신호탄이 어제의 급락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제가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진 혹은 본진이 더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저희 회원님께는 정말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고 있는데, 지금은 물리더라도 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께는 좀 과감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지금 요게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이 알트코인 시총의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가운데 요런 33%, 이 최대 낙폭 19%, 13%, 18% 요런 조정은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승장 때의 조정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, 거듭 말씀드리지만 쫄지 말고 이 시장을 좀 대한다라면 분명히 또 장세가 바뀌면 이것은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